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일입니다. 제가 무한 비항장 사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은 법과 법규를 넘어서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법이라든가 법규를 고쳐야 한다.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 법이라든가 법규에 우선한다. 그렇게 보고 법이나 법규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전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법과 법규를 초월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법과 규칙을 고치는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잡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정치 얘기는 내가 여당 야당을 편파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여당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는 행정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야당 여당에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사람을 새로 영입을 해서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돼야 국가가 안정되고 전 국민이 찢어지고 파열된 국민이 합동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들은 행정 경험과 비등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정치에 입문해서 행정 경험을 쌓은 거나 버금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로는 옛날에 우리가 현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된다. 중립의 입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야당 여당 갈라치기 해서 또 대통령이 되면은 또 우리가 게임을 늘상 보는 것처럼 보복 정치가 또 일어나고 칼날을 세운다. 그렇게 되면 또 국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확률이 높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 때 절묘하게 여야 의원들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뽑다 보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은 중립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야 한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사실상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저는 행정 경험이 있다고 이 순위로
봅니다. 사업을 잘하고 아주 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은 정치도 잘한다고 봅니다. 원래 그 미국 대통령도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과 그다음에 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도 너무 또 어려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풍부한 경험을 좀 쌓은 사람들을,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에 앉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또 문제거리가 많이 또 생긴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앉히면은 또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럴까봐 지금 정말로 저도 생각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현대라든가 뭐 현대 계열, 뭐 삼성 계열,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자수성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사업가들보다는 초창기에 최초로 자수성가를 한 원조의 그 자수성가 제1세대 같은 그런 사업가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그룹 회사 그런 요원들은 좀 그 창립을 처음 해가지고 그 정주영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정주영 씨가 처음에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초창기에 자수성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감으로 적격이다. 2세대, 3세대 그 그룹을 물려받아서 상속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 정치계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 원로 정치인 중에서도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때는 그 사업가 출신을 영입을 한다 해서 입에 오르내린 그 대통령 후보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누구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해놔야 돼요. 서로 원수지간에 뭐 꼭 원수지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별로 좋지 않은 각 감정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또 앉혀놓으면은 또 이런 변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늘상 그렇잖아요. 이게 만일에 탄핵이 요번에 3번째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음에 만일에 탄핵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은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 정치 제도를 손을 봐야 됩니다. 얘기했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은 15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여당 야당 거기에서 몇 명 이상이 더 여당 야당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재분배하는 국민 직접 투표를 해서 배분을 시키는 제도를 새로운 그 제도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삼권 분립의 정립이다. 그러니까 정립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정자를 씁니다. 소정자에다가 설립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무쇠솥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딱 4개가 있습니다. 솥 귀가. 딱 귀가 3개로 딱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흙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 솥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3발이 딱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솥을 딱 걸어요. 그래야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맞춰서. 그게 바로 정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솥 그 귀가 3개가 있는데 딱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서 딱 앉힌다. 그걸 갖다가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 소정자에다가 설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 솥귀처럼 균형이 딱 잡히지 않는다. 울렁울렁하고 수평기차 잡히지 않고 입법부가 강했다가 사법부가 강했다가 이렇게 추렁추렁한다. 그래서 새로운 그 삼권 분립을 정립, 그러니까 솥을 새로, 시골에서 무쇠 솥을 새로 부뚜하게 새로 만들어서 아주 수평으로 정확하게 딱 세우는 식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정자에다가 설립자를 쓰는 정립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정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 원리가 바로 삼권 분립에서 삼권 분립을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한자 한문을 엄청나게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립에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입당 영입을 새로운 참신한 사업을 해서 자주성가하는 1세대 창립자, 그룹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그룹을 이어받아서 상속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초창기에 자주성가한 사업가가 가장 뛰어난 사업가다 그렇게 봅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이런 사람들의 사업가들이 가장 그 대통령 그 영입순위 1순위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정주영 현대그룹 자주성가 1세대 사업가, 삼성그룹의 1세대 원조 창립 이병철 이런 거는 지금 지금 살아 계시지 않으니까 대통령으로 영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말고도 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는 하지 않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5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가로 자수성가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그 수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사업하고 이 사업가 경험이 정치 행정 경험에 버금간다. 그래서 사업가 출신을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당 야당의 그 좋지 못한 감정을 고리를 끌어내려고 하면은 그 중립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신선한 참신한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영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을 옹립을 해야 된다. 만일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전제 조건으로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 영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의 탄핵을 해가지고 정치를 여러 가지 5년간의 정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 도중에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의 영속성이 끊어진다 하게 되면은 국민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나쁘면 당장 갈아치워라. 뽑을 때는 언제고 또 실증 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것은 그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벌어진다.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계획을 세웠던 그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꼭 그 정치를 마침표를 찍어야지만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갑니다. 혜택이 가요. 뭐 아주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정치를 못하는 그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다시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면은 모든 정책이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책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했던 것이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한테만 그 손해가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그래요. 저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치의 영속성 이런 걸 봐서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 그렇게 보고 그 사법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법부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법리적으로 판결은 하되 최종 탄핵은 직접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최종 그 탄핵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탄핵 정국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 제도를 재정립을 하는 보완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소정 설립해서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시골에 가면은 그 가마솥, 그 다음에 무쇠솥을 걸 때, 저도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걸 때 보면은 미장들이 와가지고 수평을 딱 잡아가지고 창력하게 수평을 잡아가지고 겁니다. 세 군데가 기울이지 않아요. 가마솥이나 무쇠솥이 거는 솥 귀라고 있습니다. 귀가 3개입니다. 딱 균형을 맞춰요.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곧 삼권 분립의 정립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인 삼권 분립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